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55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플로리다 프로젝트입니다. 입소문을 모으고 온 작품이라서 예. 꼭 다루고 싶었기에 이번 기회에 다루려고 합니다. 칸에서 2017년 5월 22일에 공개가 되었고 미국에서 2017년 10월 6일에 개봉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2018년 3월 7일에 개봉을 했으니까 이 영화가 처음 공개되고 나서 한 10개월 후에 한국에서 개봉을 한 거죠. 예. 감독, 편집, 제작 각본의 션 베이커가 맡았고 공동 각본으로 크리스 베르고흐가 맡았습니다. 촬영에는 알렉시스 자베, 음악에는 론 발피 감독이 맡았습니다. 준 픽처스, 크레필름, 프리스타일 픽처 컴퍼니 등이 제작을 하였고 수입 및 배급에는 A24 그리고 국내에선 오드가 맡았습니다. 예. 제작비는 약 200만 달러 정도 들었고 현재까지 약 800만 달러 정도 수입을 거뒀습니다. 제작사와 배급사를 간단하게 이번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 A24라고 하는 배급사 그리고 제작사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예. 이곳은 문라이트, 우리 20세기, 더 랍스터, 고스트 스토리, 언더 더 스킨, 엑스마키나, 굿타임, 룸, 플로리다 프로젝트 등을 제작하거나 배급을 맡은 회사입니다. 예. 제작에는 주로 요르고스 란티모스의 영화들을 제작을 하는데 랍스터를 했고 곧 개봉할 영화 더 킬링 오브 어 세크리드 디어도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엑스마키나와 룸, 더 위치를 통해서 이름을 알리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카데미에 약 24차례 정도 지명이 됐고 아카데미에선 2016년 룸 그리고 2017년 문라이트를 통해서 아카데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예. 많은 영화 매니아들에게 이름을 알렸죠. 요즘에 자주 보이는 제작사라서 좀 예.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다음으로는 국내 배급사인 오드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예.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폭네프의 연인들, 몽상가들, 홀리모터스, 테일즈 오브 테일즈, 문라이트, 메기스 플랜, 언노운걸, 내 사랑, 아이엠 히스 레저 등을 배급하고 수입한 회사입니다. 대표가 김신혜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김부선 씨 있잖아요. 그분의 조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가량 업계에서 일을 했고 대표로서 운영을 한 지는 4년 정도 되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많이 수입하고 배급해서 명성을 많이 알리고 있는 배급사 중 하나입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시는데 본인이 굉장히 끌리는 영화더라도 10만 달러 이상이면 포기를 한다고. 왜냐하면은 어디서 지원을 받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핫한 영화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작품성이 있는 영화 위주로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이 영화를 판권을 구매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주인공인 모즈 역할에 셀리 호킨스만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남자 캐릭터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시나리오만 보고 역할에는 에단 호크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만 갖고 수입을 했는데 마침 에단 호크가 캐스팅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수입을 올리면서 진행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가장 큰 반향을 일으켰던 영화 중 하나는 문라이트였을 텐데 대표가 11년 동안 본 영화 중에 베스트였다고. 그리고 41회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가 됐는데 그때 영화평이 좋은 수준이 아니라 아주 폭발적이었다고. 근데 이게 수입을 당연히 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유명한 배우도 하나도 없고 흑인 게이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게 팔릴 이유가 없다. 사람들이 아무리 작품성이 좋아도 보진 않을 것이다. 흥행은 망할 것이다. 그래서 수입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수입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A24의 관계자를 찾아가가지고 겨우겨우 수입을 했는데 아카데미상 후보에서 라라랜드가 작품상으로 지명이 맨 처음 된 다음에 다시 번복이 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 에피소드가 있었고 수입도 굉장히 좋았다고. 그래서 만족스러웠다고 합니다. 예. 이번 작품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수입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올해 칸 영화제에서 얻은 최고의 수확이라고 하더라고요. 제2의 문라이트라고 소문난 작품이고 칸 영화제 평론가 30명이 꼽은 영화 중에 1등을 차지했다고.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미국 배급권이 가장 비싸게 팔린 영화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많은 기대를 드러낸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그 정도로 수입 배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는 메타크리틱에선 92점의 메타스코어를 기록했고 10점 만점에 7.3점 정도의
유저 스코어를 기록했습니다. 예. 로튼 토마토에선 95%의 신선도, 8.6점의 평균 점수를 받았고 국내 평론가에선 평균적으로 별 4개 이상의 평가를 받으면서 매우 호평을 받았습니다. 예. 수상 내역을 살펴보면 약 50개의 영화제에 나무조연상, 감독상, 촬영상 등의 후보에 오르거나 수상을 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주요 수상 부분을 살펴보면 런던 비평가에서 감독상, 전미 비평가에서 나무조연상, 뉴욕 비평가에서 감독상과 나무조연상을 받았고 시카고 비평가에서 나무조연상, LA 비평가에서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비평가 사이에서는 후한 평가를 예. 받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작중의 무늬 역할을 맡은 브루클린 프린스가 최연소로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무늬와 헬렌에게 이 상을 바친다 라는 아주 귀여운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된 적도 있었죠. 예. 그 밖에 영국 아카데미, 미국 아카데미에도 나무조연상 후보에만 올랐는데 수상은 실패했습니다. 예. 네, 그 정도로 기본 정도를 말씀드리고 트리비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 각본을 맡은 크리스 버호그라고 하는 각본가가 디즈니 월드 건너편에 대해서 션 베이커 감독에게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예. 2011년에 디즈니 월드를 버호그가 가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옆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감독한테 했는데 흥미로운 소재인 것 같아서 디즈니 월드 건너편인 모텔로 향했다고 합니다. 거기 객실들에 관광객들이 있어야 되는데 관광객들이 아니라 많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투숙객으로 있었고 그곳에서 감독과 버호그가 3년 넘게 드나들면서 사람들과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에는 아무래도 부모들이 일을 하느라 바빠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이들의 시선에서 이 영화를 찍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본인들도 잘 몰랐던 디즈니 월드 건너편의 아이들을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주고 싶었다. 뭐 이런 트리비아가 있다고 합니다. 예. 매직캐슬이라고 하는 모텔이 영화에 등장을 하는데 이게 실제 존재하는 모텔입니다. 그래서 이미 SNS에서는 플로리다 프로젝트 성지순례 같은 것을 해가지고 이미 인증샷으로 핫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감독은 1922년에 아워갱이라고 하는 영화와 1994년에 만들어진 꾸러기 클럽이라고 하는 영화를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하고 예. 제목인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디즈니 월드가 1967년에 처음 예. 지어질 때 불렸던 이름이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예. 짓던 도중에 디즈니가 죽었죠. 아,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집 없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이름이 플로리다 프로젝트라고 한다는 그 이중적인 의미를 제목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예. 네, 뭐 트리비아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감독과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작과 감독, 각본, 편집의 션 베이커. 전작으로는 포 레터워즈, 프린스 오브 브로드웨이, 스타렛, 텐저린, 스노우버드,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2009년 프린스 오브 브로드웨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라스팔마스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수상을 했고 2013년 스타렛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 약 15개의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2016년에 텐저린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20개가 넘는 영화제에 초청을 받고 수상을 했고 이번 작품 플로리다 프로젝트를 통해서 약 50개가 넘는 영화제에 초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태어났고 뉴욕 대학교에서 영화학과를 전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스토리나 캐릭터를 찾기 위해서 특정 지역에 가서 시간을 보낸다고. 본인이 속하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에 외부자로서 리서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곳에 사는 주민들과 친해지고 픽션으로 쓸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서 뭐 작품을 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텐저린이 인상적이죠. 네. 아이폰으로 찍은 영화도 유명한. 그쵸. 한국에도 얼마 전에 개봉해서 꽤 관객이 들었죠. 네. 현장감이 상당했지. 누가 졸업작품 찍은 듯한 혹은 취미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찍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게 되는. 저도 이 텐저리라는 작품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아이폰으로 어떤 것을 연출할 수 있을까 그것을 매우 잘 활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작품 보면은 필터가 씌워진 것 같은 색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색감이 소수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어울려 보이고 그리고 영화에 굴곡이 있긴 하지만 그 굴곡들이 다 생활 밀착형 에피소드들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더 카메라로 담아냈을 때 역동적인 느낌이 들어서 시정잡배스러운. 네, 그런 것들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작은 카메라로 담긴 소재와 잘 어울리지 않았나.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 텐저린, 스타렛 이렇게 세 가지 작품을 봤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섹스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역할을 한다는 것. 그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치명적이지. 네,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한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인물의 뒷모습을 잡아주는 것. 그냥 지나다니거나 그냥 걸어 다닐 때 사람들은 지나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소시민이고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인물들을 카메라 앞에 두고 그 사람들의 뒷모습을 따라갔을 때 그런 소시민도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이 세 작품을 통해서 잘 전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은 우리가 모를 만한 일반 소시민일 수 있는 사람들, 소수자일 수 있는 사람들을 영화 중앙에 얹혀놓는 그런 기법이 재미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필터를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 그게 얄팍한 테크닉일 수 있는데 감독이 다루는 소재와 이야기가 마이너한지라 그런 필터들이 특유롭게 아름다워 보이는 측면도 있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한 감독이었습니다. 흥미롭게 인터뷰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사회적 약자인 인물들에게 공감은 하되 연민은 하지 않으려는 원칙이 있다. 이번 작품 플로리다 프로젝트의 바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캐릭터고,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윤리적인 방식은 캐릭터가 윤리적으로 모범이 될 필요가 없음을 아는 것이 자신의 철칙이라고 하더라고요. 텐저린 같은 경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촬영을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었는데 아르메니아인 택시기사를 연기한 라즈믹이 재미있는 조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로스앤젤레스에 굉장히 큰 아르메니아인 이민 공동체가 있다고. 그 공동체는 미디어에서 다루질 않는 공동체인데 굉장히 크기가 크고 대다수가 택시를 운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소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폰으로 찍은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터뷰한 게 있는데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네. 어떤 아이폰을 썼고, 어떤 프로그램을 썼고, 어떤 어플을 다운받았고, 어떤 기기를 통해서 촬영을 했는지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덕분에 수만 달러의 비용을 아껴가면서 촬영을 할 수 있어서 그치. 기쁘게 생각했다라고 했고, 전문 배우를 잘 안 쓴다는 특징이 있어요. 연기가 처음인 사람들을 배우로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텐저린 작품의 경우에는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 배우들이 낯선 감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이대면은 어색하거나 연기가 불안할 수 있는데, 아이폰을 들이대다 보니까 뭐 전혀 카메라 의식 안 하고 연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장점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리고 텐저린과 플로리다 프로젝트 그리고 스타에서는 이탈릭 폰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사용했느냐 물어봤더니, 감독들이 한 폰트를 꾸준히 사용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디 앨런이나 카펜터 등이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그래서 본인은 네 번째 작품인 스타렛부터 이런 패턴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게 내 스타일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라스 폰트리에, 마이클이, 켄 로치 같은 감독들을 존경한다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유럽 동시대 감독이 주된 영감인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아니고 루벤 웨스틀룬드라고 하는 감독, 덴마크 감독. 네, 울리히 사이 감독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아시아 감독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오아시스 시 미량의 감독인 이창동 감독을 주목하고 있고, 손오시온 감독도 관심을 갖고 있는 감독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영화를 보면서 참고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 정도로 감독 소개를 마치고, 공동 각본인 크리스 베르고흐 감독, 전작으로는 스타렛, 텐저린 등에 참여를 했는데 이분은 각본도 스타렛과 텐저린의 공동 각본으로 올라와 있고, 스타렛에서는 협력 프로듀서, 텐저린에서는 단역으로 나오고 공동 제작으로도 역할을 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로 스텝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고 배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니 역할의 브루클린 프린스, 이분은 신인이고 아역 배우죠. 이 친구는 오스카상을 수상하겠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3살부터 연기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차죠, 포부가. 그래서 이 작품에 나오기 전에는 육아 광고, 치즈 광고 등에 출연한 적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크리티크스 초이스에서 신인상을 최연소로 수상을 했고, 차기작으로 2018년에는 몬스터 앳 라지라고 하는 영화에 출연 예정이고 2019년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작품인 더 터닝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에 나올 예정입니다. 2010년생이에요. 네. 우리 시대의 주디 갤런드가 되려나? 주디 갤런드요. 끝이 좋길 바랍니다, 이 배우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션 베이커 감독이 음. 2016년 초에 플로리다에서 브루클린 프린스를 만나게 됐고 뛰어난 재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배우로 채용을 하게 됐고 오디션을 본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자마자 문이 그 자체라서 배우로서 사용을 하게 됐다고 그런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바비 역할의 윌럼 더포, 전작으로는 리브 앤 다이, 플래툰, 그리스도 최후의 유후, 미시시피 버닝, 뱀파이어의 그림자, 오토포커스, 스티브 지스와의 해저 생활, 안티크라이스트, 더 헌터, 파솔리니 등등이 있었습니다. 예. 이번에 많은 나무조연상을 수상을 했고 최근에는 베를린 영화제에서 명예 황금공장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예. 뭐 저희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죠. 네, ним포매니아과 도리를 찾아서 두 화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고블린 역할로 그쵸. 악당 역할로 굉장히 많이 알려졌죠. 그게 또 유명하지. 플래툰의 포스터로 팔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벌리면서 죽는 그런 그쵸. 장면을 포스터로 만든 게 있잖아. 그 장면이 애드리브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잘 멋지게 소화를 해가지고 제대로 넣어줬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션 베이커 감독이 3년 넘게 플로리다 모텔들을 드나들었는데 존 매닝이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바비 캐릭터의 실제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US 하이웨이 192 도로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온갖 굳은 일을 하는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텔 안에 벌어지는 일을 대부분 알 수 있는 정보통이었고 이분의 모습을 살펴보면 때로는 권위적으로 행동을 해서 융통성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마음이 여리고 자기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뭐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헨리 역할의 브리아 비나이트, 이분도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처음 작품입니다. 이분은 옷을 디자인하던 뉴욕 시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헨리 역할의 캐스팅을 하기 위해서 배우를 찾고 있다가 인스타그램에서 감독이 우연히 사진을 발견했다고 그래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고 캐스팅이 이루어졌다고 첫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호평받는 연기로 주목을 받았고 이제 배우로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차기작인 더 비치 범이라고 하는 영화에 캐스팅이 됐는데 이 작품에는 무려 매튜 맥커너히와 스눕독이 나오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모습을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조합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꿈의 조합, 네. 히드라 가디언 뭐 이런 네. 건가? 여기서 조연으로 뭐 역할을 다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다음으로는 스쿠티 역할의 크리스토퍼 리베라가 있고 젠시 역할의 발레리아 고토, 애슐리 역할의 멜라 머더 등이 있었는데 이 배우들 모두 첫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뭐 이 정도로 플로리다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고 2부에서는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